제발요. 제발. 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핑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이 지팡이 무기의 육성 가이드 영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특징부터 스탯, 장비 세팅, 무기 특성, 어빌리티, 마지막에 호문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후반 정도는 아니고 후반 중반 정도 이제 메인 케이스를 다 클리어할 때까지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심화된 영상은 다음에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지팡이에 대한 특징,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활이 단일딜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이 지팡이는 광역딜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광역 스킬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단일 스킬로 바꿔서 스킬 트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난하게 성장이 가능하고 중후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MP 회복을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세팅을 잘 맞춰 놓으시게 되면 모든 스킬을 다 돌리더라도 MP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세팅 컵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스탯입니다. 스탯은 기본 마법 공격력을 올려주는 인트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덱스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 덱스 30을 맞출 때까지 쭉 찍어주시고요. 네, 인트에서 마법 공격력을 저희가 왜 안 챙기냐면 일단 메인 케이스를 쭉 끌어나감에 있어서 몬스터한테 미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궁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한들 미스가 한 번 나면 마궁을 100을 올리던 200을 올리던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미스를 덜 뜨게 하려고 저희는 명중을 챙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방어 관통, 근데 이 옵션 또한 마궁과 같은 공격 옵션이에요. 상대방이 방어를 깎으면서 데미지를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명중에다가 데미지, 뒤에 회피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올 덱스, 그 다음에 덱스를 30을 찍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럭을 찍는 걸 추천드리는데 럭은 방어력을 올려주면서 이 인내 무시도 상대방의 방어력을 무시하는 데미지를 넣는 옵션이라서 얘 또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스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방식을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 럭을 찍는 거, 요거는 보스전에서 피가 말릴 때나 혹은 나중 가서 광역 사냥을 할 때 피가 좀 말린다 하면은 그때 정도 올 럭을 찍어서 데미지와 방어를 좀 챙겨주는 편이고, 마지막에 올 인트, 얘는 몬스터한테 비스가 아예 안 뜰 때 이때 정도는 올릴만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올 인트를 찍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저는 올 덱스 혹은 올 럭, 이런 식으로 1, 2번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장비 세팅법입니다. 초반에는 무기던 보내보던 안전 강화, 무기 7강, 강호 5강 정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 뒤에 걸 누릴 필요는 아예 없고요. 무기는 이 일지 보상에서 처음에 얻을 수가 있고, 이 얻은 무기 7강에다가 감정을 하시게 되면 밑에 옵션이 달리게 되는데, 감정 옵션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MP 회복, 가장 1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 소모 감소, 그 다음에 공속, 명중, 이렇게를 추천드리는데, 이 MP 회복이 저는 초반부터 떠가지고 좀 나름 쉽게 MP를 많이 채우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초반에 이게 안 뜨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쓰시다가 나중 가서는 이 지팡이를 파밍하면서 좋은 옵션을 한번 노려보는 식으로 그렇게 템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다 재련 옵션을 넣으시려면 공격력, 치명타, 스킬 피해 정도. 공격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험 중인데 일단은 치명타랑 스킬 피해는 확실하게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위주로 해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5세트, 처음에 방어구를 이제 판금을 끼시던지 천을 끼시던지 여러분들이 마스터리를 올리셔야 돼요. 일단은 방어구 마스터리는 레벨을 골고루 20레벨까지 먼저 올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마스터리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전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고요. 20레벨을 맞추셨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판금에서의 명중과 천에서의 MP 회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스킬을 사용할 때 있어서 MP가 많이 딸리신다면 그때는 1000 부위를 많이 껴주시면서 한 부위에 10, 최대 5부위에서 30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되도록 판금에서의 명중을 챙겨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명중 극대화랑 근거리 방어력을 챙기기 위해서 판금 5세트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MP가 좀 부족하다 혹은 마법 방어가 좀 딸린다라고 하신다면 판금 플러스 1000 몇 부위 요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가죽은 웬만하면은 초반에 마스터리작 할 때 빼고는 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방어구에서의 추천 감정 옵션은 피해 감소, 그 다음 방어력과 가방 2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재련 옵션에서는 인내와 근거리 혹은 원거리 방어력.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맞출 때 있어서는 감정 옵션은 처음 깔 때 이외에는 따로 아이템을 구하는 게 아닌 이상 따로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그냥 쓰시다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이제 아이템들을 구매하거나 혹은 파밍하면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재련 옵션은 재련석만 있으면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련석을 몇 개씩 사용하면서 좋은 옵션들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 특성입니다. 무기 특성은 여러분들이 배운 스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해당 스킬들을 단일 스킬로 쓸지 아니면 광역 스킬로 쓸지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먼저 스킬들의 픽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습득을 눌러보시게 되면 척 상점, 여기로 순간이동해서 가실 수가 있고, 저 상점대에 가시게 되면 또 패시브로 사용하는 스킬들 마력의 순환이랑 그 다음에 마력 응집을 또 구매해서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검은 오르, 마력 무시 이런 것들은 보스나 네임들을 잡아서 나오는 패시브라서 요거는 따로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스킬들을 쭉 배워가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전압파동이에요. 초반에 무조건 광역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부터 사용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이게 단일 스킬로 바뀌려면 41렙을 찍으셔야지 오른쪽에 이 노란 색깔 노드 하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1렙부터 이 4번 스킬을 단일기로 쓸 수 있다라는 점 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단일 사냥할 때랑 광역 사냥할 때 두 개를 나뉘어서 이 색깔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사냥을 할 때 있어서는 첫 번째 거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세 번째 빨간색, 네 번째는 노란 색깔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찍어주시되 첫 번째 이 마력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마법 연구에서는 각자 중간에 MP 회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마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마나 회복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이 파란 색깔 노드들도 단일 스킬이라서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은 광역 사냥할 때 이때는 노란 색깔, 그 다음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역 사냥에서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마나 회복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가 스킬 쿨타임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광역 스킬을 상당히 많이 빠르게 돌려야지 몬스터한테 최대한 맞지 않고 사냥 효율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방어 옵션이겠죠. 네, 왜냐면 몸이 버텨야 되니까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쿨타임도 파란 색깔로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이상 정리시간이고요. 네, 이렇게 무기 특성을 찍어주시고, 마법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노드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쓰게 되면 마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후반 정도, 뒤에 스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광역기를 가져가면서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뒤에 방어 옵션에 필요한 게 아마 뒤에서의 마법 보호막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어빌리티, 직업을 뭘로 가져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처음에는 그냥 주는 모험가를 쓰시다가 그 다음에 견습 마도사, 그 뒤에는 마도사를 쓰면 돼요. 밤에 표로 다음 60초에 어둠의 힘을 하고요. 그래서는 퀘스트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 하고 있어. 실패보다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41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은 호문인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41포인트만 챙기시게 되면 2단계짜리의 좀 더 좋은 옵션을 가진 호문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총 8마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각자 뽑아가지고 합성시켜서 이제 세대를 올리면서 최대 4세대까지 지금 이거를 2단계짜리 8개 뽑아가지고 이걸 4세대로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이 2단계짜리 4세대 호문을 만들어주는 게 필수이고요. 그
그 뒤에 노려야 되는 게 최소 5단계 이상짜리 5단계 이상이면 641점이에요. 네, 일단은 그 뒤에 거는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지금 이거를 2단계짜리 8개 뽑아가지고 이걸 4세대로 만든 거거든요.
거든요. 일단은 이 2단계짜리 4세대 호문을 만들어주는 게 필수이고요. 그 뒤에 노려야 되는 게 최소 5단계 이상짜리 5단계 이상이면 641점이에요. 네, 일단은 그 뒤에 거는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전체 가이드를 다음 영상에 만들어 드릴 거긴 하지만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 성물은 최대한 같은 레벨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옵션들도 있긴 하지만 뒤에 공명 효과로 해서 총합 레벨을 달성했을 때 스킬 피해가 증가가 돼서 이 옵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유효 옵션만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랑 다른 클래스의 그런 공격들만 아니고서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유효 옵션이 뜨면 다음 칸을 뚫는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 놓으면서 초반 사냥하는데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맞출 때 있어서는 그냥 차라리 150만 골드를 뚫으시고 나서 천천히 좀 더 좋은 옵션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사용됐었던 시간의 조각을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초기화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우호도. 네, 우호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린드리스랑 세르비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웅 아이템들은 거의 다 이제 컬렉션 용도라고 써있기 때문에 네, 이 옵션들을 착용 용도로 보시고서 투자라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린드리스랑 세르비스는 이 배양세포랑
운영자님.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굿입니다. 리니지 라이크 최초로 맞는 던전 수련의 전당에 대한 영상은 한 달 전에 이미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장했던 레벨은 몬스터 레벨 플러스 19레벨이 권장된다 라는 것인데, 그때 플러스 19레벨의 산출 근거는 대체로 무과금 평범하게 육성을 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장치, 뭐 예를 들면 장비나 탈 것, 호문에서도 뭐 돌연변이 요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팅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레벨은 더 오바 레벨인 84레벨입니다. 그러니까 24레벨 추가 상태고, 전투 방패에 전투 중 HP 회복을 붙인 건 맞는데 탈 것은 그냥 라리프갑니다. 그 다음에 풀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호문도 돌연변이가, 그 다음에 풀업도 또 아니에요.
방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후문도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돌연변이 아니고 어빌리티도 로열라이트 400 97도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돌연변이 아니고 어빌리티도 로열라이트 497렙이에요. 그래서 방어태세랑 강화회복 물약을 지금 1번 스킬로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렙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레벨 보정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제시했던 플러스 19레벨에서 더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체로 호문, 탈것, 그 다음에 어빌리티, 그 다음에 전투방패 레벨,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좀 나름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방어구 마스터리가 80레벨이 아니라 100레벨 작을 진행을 할 때, 그때는 아마 몬스터 90레벨짜리 이 거미들하고 상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스터리 작을 할 때 좀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만렙이 확장이 되면 아마 마스터리 100작에 관련된 수련회 전당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마스터리 100작을 하기 위한 최소 레벨은 아마 103렙, 104렙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전투방패는 65레벨이 권장이 됩니다. 65레벨 스킬을 찍게 되면 받는 피해랑 방어력이 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어력하고 전투 중 HP 회복을 늘리는 세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을 부여하는 세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65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했던 레벨보다 좀 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돌연변이 요정이 있으면은 좀 더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요정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직업은 뭐 가능하다면, 꼭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세인트로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세인트가 좋은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몬스터 레벨이 올라간 단계에서는 몬스터가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물약을 먹게 되는데 물약 회복량하고 치유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세인트가 직업 중에서는 제일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바타의 바피감, 아바타는 뭐 보통 구비를 하고 계시죠. 특히 영웅 아바타 중에서 바피감 또는 몬스터 피해 감소가 있는 것을, 여기 40레벨 이상 가는 거지. 훔치가 또 조금씩 바뀌고 랩태죠. 사용한 이 어빌로 이렇게 하면 50레벨에서 이렇게 안 버텨집니다. 스킬 공격이랑 해가지고 스킬 다 쓰는데, 오 죽겠다 안 버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버텨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빌리티 보면 이거 완료 바꿔줍니다. 요 팔라딘은 레벨 414네요. 이거 시간 날 때 500 만들어 놔야 됐어. 이거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장의만 만들면 될 것 같네. 팔라딘으로 만들어주고, 팔라딘, 그리고 스킬은 사용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호문 있지 않습니까? 호문. 이거는 덱스 그냥 회피가 중요한 것 같아서 회피, 럭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호문에 저는 열정이 이거
명중을 쓰고 있는데 여기 기쁨이 보면 요정의 날개 몬스터 피격 시 HP 회복시켜주는 거. 이건 150짜리거든. 저는 400짜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쓸 겁니다. 동행. 자, 이 두 개만 해줘도 어느 정도 좀 더 받아가지고 맨손이나 전투 방패 그리고 스킬 배워가지고 그 유지력이 좀 되는 스킬이 있어. 보호막을 올려주든 뭐 HP를 뭐 회복시켜주든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그 무기까지 바꿔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개만 바꿔줘도 아까 2층 3층 가볼게. 50레벨. 아 봐봐 교도 네 버팁니다 되는 거지. 라리푸가 방어력 이거까지 딱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어빌리티에서 보면 팔라딘이나 아니면 로열 나이트나 메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겠네. 로열 나이트가 조금 더 잘 버틸 것 같고 로그 그 헌터 구집하지 말고 이런 것도 챙겨주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게 되네요. 이 호문까지 호분이 좀 이 보면 이게 400씩 잘 차. 왜냐면 이게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깎이더라도 이 HP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방어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어빌리티 보면 500대면 더 많이 올라가지. 400이니까 최대 방어력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2%씩 감소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20% 80%까지 감소를 하면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많이 까지면 까질수록 방어력이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팔라딘은 아까 헌터일 때랑 팔라딘일 때랑 이 유지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경험치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마스터리 보면 60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 60까지 지금 48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수련회 전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렇게 두 개만 좀 바꿔줘도 신경 써줘도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거. 오늘부터 수련회 전당 이렇게 꼬박꼬박 좀 편안하게 돌아가지고 레벨업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봐봐 이거 피가 이제 안 달잖아. 로드9의 최고의 스펙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11렙 차가 되면 이제 지금 방어 마스터리 같은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마스터리를 60까지 올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단계에서는 최대 착용해주면서 여기서 뭐 좀 더 추가하자면 각인에서도 몬스터 받는 피해 감소를 좀 더 많이 챙겨놓는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플러스 3온 망토라는 게 뭔 말이냐면 특히나 영웅 망토가 될 수가 있는데 방어력하고 바피감 그 다음에 인내가 붙은 영웅 망토를 구비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레벨을 1레벨 정도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탈 것이 나왔는데 이게 레벨을 획기적으로 뚫어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네오랑 아가페가 되겠는데 이 두 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게임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레벨을 최고 랩으로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우선 네오입니다. 네오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비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발바닥에 방어관 투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오를 이미 구비를 했는데 저도 아직은 위에 거를 못 열어줬는데 위에 걸 열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인내랑 물약 회복량이 올라가서 네오를 착용하고서 마스터리작을 하게 되면은 보다 유지력을 더 높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인데 아가페에서 보유효과에 근거리 인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20 붙기 때문에 최대 플러스 20까지 붙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미미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 여유 되거나 리세마라를 통해서 탈 것을 강화하게 되면 물약 회복률도 올려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PVP 할 때나 아니면 뭐 사냥할 때나 유지력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연히 마스터리작으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말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착용하고 구비하면 레벨을 훨씬 더 다운시키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할 거 다른 것들 중에서도 몬스터 받는 피해 감소가 늘어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몬스터 받는 피해 감소, 아예 받는 피해 감소도 늘어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벨은 달성이 됐는데 무크님 왜 저는 아플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런 디테일한 내실, 예, 요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전갈의 꼬리에 뭐가 묶여있군. 아자미스는 종종 전갈을 이용해 전령을 보낸다던데. 확인해보자. 아킬라의 신복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상막의 황해라. 그곳에서 아킬라의 신복과 접선할 수 있겠군.
아킬레의 신복이 노예 상단에 숨어든 걸 보면 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장로가 가담한 줄은 예상 못했겠지.